안녕하세요. 오늘은 기니피그 아이들한테 그 먹여도 되는 야채랑 그 먹이면 안 되는 야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. 아이들이 이제 뭐 이거 먹어도 돼요, 저것도 먹어도 돼요 하면서 진료 볼 때마다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가 그 기니피그 이제 여름철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열사병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 애기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여름을 현명하게 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영상을 제작을 해봤고요. 일단은 지금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아이들 환경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제 덥고 좀 서늘한 곳에, 근데 덥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온도보다는 안데스 이런 데서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요, 좀 서늘하고 조금 이렇게 그 아이들이 건조한 지역에서 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 여름은 덥고 습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열사병을 잘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. 특히 요새 같은 폭염 같은 경우에는요. 그래서 일단은 지금 또 기본적으로 또 지금 중요한 게 이런 야채들을 소개시켜 드렸다고 야채만 공급하시면은 치아 문제라든지 더 안 좋은 그 설사 문제라든지 이런 장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그 기본적으로 알려드려야 되는 거는 애들이 80%, 7, 80%는 건초를 위주로 먹이시고 20%에서 25% 정도는 이런 야채 공급을 하시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는 게 좋다는 거를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. 이거를 영상을 보시고 무조건 야채만 급여하시면 안 된다는 것은 미리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여름 삼총사라고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추천해드릴 수 있는 야채를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일단은 제가 1번은 미나리예요. 그래서 이렇게 미나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메인 상추고요. 상추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상추가 로메인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근데 로메인을 좋아하는 게 수분은 되게 많은데 칼슘 양이 적어서 방광결석에도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치커리도 되게 이제 그 애기들이 입맛을 돋궈주면서도 이제 애기들한테 굉장히 수분 공급도 되고 영양가도 조금 있는 편이고, 그래서 되게 저희도 추천해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여름철에는 미나리, 로메인 상추, 그 다음에 이 치커리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일단 그리고 청경채도 저희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건데, 청경채는 급여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급여해 주시면은 좀 그래도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 하고,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오이가 많이 나잖아요. 그래서 오이가 준비가 되는데 굉장히 큰 오이죠. 오이 이제 조금씩 잘라주시면은 특히 되게 더운 여름철에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은 도움이 되는 이런 야채들이고요. 일단은 미나리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아요. 카페 같은 데 보시면은 미나리 먹으면은 방광결석이 더 생길 수 있다. 뭐 너무 많이 먹으면은 이제 뭐 방광염이나 칼슘처럼 이제 덩어리 져서 방광결석이 생길 수 있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요. 근데 저희도 이제 논문을 찾아보고 하니까 이게 1kg를 먹어야 일단 하루에 칼슘량이 맞춰지는 야채예요.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하루에 그렇다고 애들이 거의 500g에서 1kg짜리들인데 그 아이들 몸무게만큼 못 먹잖아요, 야채를.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미나리는 이제 많이 주셔도 그 애기들한테 방광결석이나 이런 걸 유발하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데, 이제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요, 그 비타민 C가 생합성이 안 되는 동물이에요, 기니피그는. 그래서 기니피그는 억지로 이제 밖에서 이렇게 먹는 걸로 비타민 C를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, 그 비타민 C는 이제 미나리에도 충분히 들어있고 치커리나 이런 그 야채들한테 좀 들어있어요. 근데 비타민 C 하면 과일을 생각하시는데요. 과일에는 당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과일을 통한 비타민 C 공급은 조금 급여를 하는 거를 좀 저희가 많이 이제 그 꺼려서. 그리고 이제 다음은 그 로메인인데요. 로메인은 이제 보시면은 대부분 청상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, 그 잎처리가 얇고 그 상추 중에서 꽃상추라든지 이제
적상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먹이지 말라고 왜냐면은 가스가 많이 차이고요. 그리고 양배추 보시면 양배추 있는데요. 양배추도 이게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가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그런 그 야채인데요. 대부분 다들 아시겠지만 추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안 좋다고 하잖아요. 근데 상추 중에서 유일하게 로메인만 굉장히 안전한 그 야채예요. 그래서 저희가 많이 먹이고 그다음에 애들도 기호성이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름에는 특히 이제 애들한테 수분 공급 차원에서도 굉장히 기호성도 좋고 수분 공급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야채고 여기에도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애들한테 비타민 C 공급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야채입니다. 그리고 치커리는 약간 저희도 먹어봐도 싹쌀하잖아요. 근데 신기하게 이 치커리를 아이들이 좀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개만 맨날 먹이시면 질리잖아요. 사람처럼 똑같은 밥을 계속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질릴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루에 이제 오늘은 만약에 치커리 먹였으면은 내일은 아니면 오전에는 치커리 먹였으면 오후에는 이제 로메인 먹이시고 그다음 미나리 먹이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너무너무 덥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또 이동할 때나 이럴 때도 차 안에서 너무 더울 것 같잖아요. 그러면은 이런 오이 같은 거를 잘라서 이제 큐브처럼 해서 조금씩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. 이게 좀 찬 성분이 없기 때문에 또 애들을 체온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는데 오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배를 차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도 애들한테 많이 먹이시면은 좀 약간 변이 묽어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애들한테 하루에 이제 조각으로 요만한 조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거를 하루에 이제 5개 정도 이상은 먹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좀 지금 이 모델로 나오는 오이는 너무 커가지고 이제 요거 한 3분의 1 크기만한 게 오이 기본 사이즈잖아요. 거기에 반 토막 정도는 하루에 먹이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근대도 많이 나오잖아요. 근대는 이렇게 넓은 이파리로 생겼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되게 좋아요. 6개월 미만 아이들은 이제 뼈의 성장을 되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는 칼륨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기 성분에 그 근대 성분에 칼륨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 칼륨 성분이 많은 근대를 먹이시면 뼈 성장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근데 여기에도 칼슘 좀 많아요. 그래서 일단 나이 든 기니피기보다는 6개월 미만의 성장기 아이한테 그리고 또 3개월 이상의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그 기니피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이제 근대를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회복해야 된다든지 수술을 했다든지 이런 아이들한테는 근대 조금 먹이셔도 뼈가 이제 다시 붙는다든지 세포 재생이 된다든지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고요.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요 비트거든요. 근데 비트를 가끔 먹이시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많지는 않으신데 이게는 간에도 좀 좋은 야채이긴 하거든요. 간의 재생이라든지 간에 이제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은데요. 사람한테도 간이 좋잖아요. 유명한 그런 야채인데 이거는 사실 좀 먹이셔도 되는데 일단 문제는 뭐냐면은 색상이 색깔이 오줌 색깔이 굉장히 요 색깔로 변해요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시면은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이제 이걸 먹이고 나서 잘 이제 노란 오줌을 기대를 하셨는데 이게 이 색깔이 나오니까 피오줌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거든요. 근데 그게 피오줌이 아니라 비트 색소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사실 먹이셔도 조금씩 먹이셔도 되는데 일단은 색소가 좀 많이 그 오줌 색깔이 변할 수 있다는 거는 아셔야 되고요. 또 한 가지가 근대 중에서 적근대가 있어요. 근데 그 적근대도 이렇게 색깔이 중간에 줄기색이 이런 적색을 가지고 있는 적근대도 있거든요. 근데 요거를 먹이시면은 또 굉장히 또 그런 적근대를 먹이시면은 이제 오줌이 또 빨개지거든요. 네, 그리고 다음에는 일단은 이제 대부분 그 오해하시는 부분이 당근이에요. 당근은 이제 저희가 뭐 아예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. 일단 조금씩은 먹이셔도 되는 야채인데요.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당근이 당이 많아요. 달달해요. 저희가 먹어봐도 좀 달달하잖아요. 근데 이게 그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긴 해요. 입에서는 되게 좋은데 그 많이 먹을 경우에 그 애기들이 이제 고장증이 잘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항상 뭐 저희 페이퍼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당근 그 모습에는
당근 뿌리보다는 이파리 먹이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파리를 사실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당근은 사실 소량만 좀 먹이셔도 되긴 하는데 특히 이제 설사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식욕부진이 있을 때 당근을 먹이신다면은 되게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에요. 이거는 이제 왜냐면은 당이 많기 때문에 애기들이 이제 그 몸에 있는 그 정상 세균총이 이제 그 정상적인 좋은 세균이 이제 우리나 맹장 특히 거기에 많아요. 근데 거기에 이제 정상 세균이 이런 좋은 음식들을 먹고 발효를 해서 건초랑 야채랑 해서 발효를 해서 VFA라는 좋은 그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데요. 그것이 조금 이제 세균이 정상 세균에서 유해 세균으로 바뀔 때 변이 묽어지고 식욕부진이 있는 거거든요. 그때 당시에 당을 먹인다 하시면은 당 때문에 더 그 유해 세균이 되게 많이 증식을 하거든요. 그러면은 가스도 차고 유해 세균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고창증이라고 유명한 그 고창증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근데 거기다 당 성분이 딱 들어가면은 더 빵 부풀듯이 팍 이렇게 부풀어서 더 고창증을 더 이제 배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당 성분이 있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근데 보호자분들이 이제 안쓰러우시니까 아이가 변이 묽고 식욕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당근이나 뭐 감이나 과일 뭐 사과나 그런 배나 이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게 더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그런 그 아플 때나 이렇게 먹을 때는 이제 애들이 그 생균제라든지 유산균 제제라든지 아니면은 좋은 야채를 좀 먹이시는 것들을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것들을 말씀드릴게요. 지금 제가 이런 양파, 파 종류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그 파 종류는 이제 다들 알고 계세요. 이제 안 된다는 걸. 이제 특히 또 사람한테 되게 좋은 양파인데, 이제 기니피그나 이제 토끼도 안 되고 그런 이게 파 종류는 되게 이제 그 성분 자체가 아예 그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데 파나 이런 그다음에 이 마늘 이런 종류들은 되게 위험해요 아이들한테. 근데 그게 이제 일부러 먹이시려고 먹이시는 게 아니라 요리할 때 떨어졌는데 애들이 주워 먹거나 방목할 때 애들이 와서 먹었거나 뭐 베란다에 걸어 놓으셨는데 그걸 갉아먹었거나 그럴 때 많이 이제 그 사고로 오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이제 냉장고 보관을 하신다든지 되게 베란다에서 놓는다든지 그런 건 위험하시니까요.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챙겨주시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.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항상 언제든지 병원에다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